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쓸데없이 수임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상 불법적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깁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변호사의 약속인지 사무장의 약속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만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 없겠지. 시간이 가능성이 높아요. 우려는 나는 그럼 이 게임에서 좀 더 그러면 상대방 쪽보다 좀 더 잘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제가 변호인을 선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각자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니까. 다만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데 너무 주저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론 경적인 형편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무료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료 법률 상담. 물론 무료 법률 상담을 국가의 나라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마다 지금 있는 마을 변호사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던데 주민센터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은 마을 변호사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정된 시간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의욕도 있고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료를 하시겠다고 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 마을 변호사를 이용하시고, 밖에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써보신 데 굉장히 많아요. 법률 상담 원칙은 유료가 맞습니다. 왜냐?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는 변호사 사무실 운영 못해요. 어차피 1시간, 2시간 상담하다 보면 시간 가는데 그게 한두 명 아니고 여러 명 하다 보면 하루 다 가버릴 텐데, 그러면 언제 상담하고 언제 수임해서 언제 사건 사무실 운영할 수 있겠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법률사무소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뭐냐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사건들을 소송하게 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건들을 무조건 대응해서 사라고 하면서 수임 쪽으로 종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30분에 10만 원이든 1시간에 10만 원이든 그 정도면 충분히 해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쓸데없이 수임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무료는 가급적 하지 마라.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진찰로 내잖아요. 병원 가서 공짜로 주세요 한다고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이 법률 상담 문제에서는 무료를 찾으세요, 자꾸. 싼 게 비떡이 아니라, 무료가 비떡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런 데는 변호사가 아니라 소위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사무장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장의 역할은 사건을 가져오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다음에 사무장이 상담한 사건들은 그 사무장이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 보수를 받기 때문에요. 지금 나중에 저한테 사무실에 다시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상담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법정만 출석해주고 나랑 본 적이 전혀 없는 거죠. 대부분 다 사무장하고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걔 중에는 사무장이 친절해 좋았어요 라고 하는데, 나는 사무장을 선임한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한 거고, 변호사와 사무장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사무장이 어떻게 전달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나한테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깁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변호사의 약속인지 사무장의 약속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담을 하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되고, 변호사로부터 어떤 약속을 들어도 변호사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고,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와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자꾸 변호사 만나기 힘들고 사무장만 연결해주는 데라면 거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제대로 된 법률사무소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그럼 난 어떻게 될 것이냐. 나 뭔 사건인지 잘 몰라. 부탁되고 내가 가서 제가 뭐로 고소하는 건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 거기서 친절하게 예, 이러이러한 겁니다. 증거는 이거고 이겁니다 라고 다 친절하게 대답해 주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거고,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형사건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쪽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내가 고소당한 내용이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건 변호사가 없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형사 포탈에 들어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최소한 고소장 사본이라도 받아봐서 아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고소를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한번 기억도 더듬어 보고 그다음 내가 혹시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남아있는 게 뭐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는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게 내가 뭐 가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가서 그냥 내가 제대로만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 고소인 쪽은 그렇게 나한테 불리하게 사건이 될 것처럼 이미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가서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한들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건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가야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가서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는데 아마 경찰서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분위기가 가서 편하게 다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도 제가 물론 저는 피의자는 아니었고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피의자도 아니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축돼서 제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물며 저는 그 당시에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던 판사였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그 말하기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분위기도 막 약간의 억양이나 말투나 태도라든 게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선임을 통해서 변호사와 대동하는 상태에서 가면 소위 말하는 장난질을 못 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유와 협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서 사실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당사자가 가서 저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은 뭐 이런 거 갖고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괜찮아 그냥 오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게 피의자를 나를 위해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면 귀찮거든요. 약간 회유도 하고 약간도 윽박도 지르면서 경찰에서는 자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럼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되니까 사건이. 그걸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가 있으면 그 역할을 못해요. 변호사의 역할은 이렇게 당사자가 어떤 처음 접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에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역할은 필요한 거고 그냥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어떤 약간 부적절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해서 변호사의 역할은 필요한데 다만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떻게든 선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꼭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라도 알고 가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신신당부. 여러분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